결국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보자, 뭐 공수처장도 임명이 됐지만은 공수처 수사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가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보면은 박정훈 대령하고 김기한 사령관 대질신문이 이제 무산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사실 키맨 아닙니까? VIP 경로설. 그러니까 외압설의 어떻게 보면 키맨이기 때문에 김기한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이 대질신문을 통해서 정말 박정훈 대령이 김기한 사령관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 VIP 경로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얘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좀 얘기를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럼 이게 대통령실까지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공수처에서 특검이 아니고 공수처 수사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는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지금 수사를 합니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좀 깔고 가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수사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피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공수처 지금 인원도 엄청나게 적어요. 적은 인원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검사 4명 정도. 그러니까 검사 4명이 하고 있으면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압수수색한 거 포렌식하고 일어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거 왜 수사 네. 빨리 안 하느냐고 얘기하는데요. 인력이나 이런 거 지원을 안 해줘요. 공수처 인력을 도리어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되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이 됐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수사에 외압을 가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졌지만 혹시나 공수처장이 가서 또 만약에 외압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가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오동훈 공수처장.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공수처에 맡겨나갈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인멸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7월인가 되면 뭐 증거 기록들이 없어질 수 있다며.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통신 지금. 기록이. 네, 1년이니까 보정 기록. 1년이니까. 네, 7월 8월 되면 그러면 그 전에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에 인력 좀 보강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또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 오면 돼요, 그쪽으로. 공수처에 있던 사람 파견 받아가지고 특검이 와서 수사하면 되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연속선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강이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서 밝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공수처는 되고 특검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 아니 공수처에 수사하면 된다며요. 그럼 특검에서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요? 더 빨리 해결 자기들 진상규명할 좋을 수 거 있고. 아니야. 좀 아무 문제 없다며. 네. 빨리 진행해서 그러면 털고 가면 되잖아. 왜 이걸 질질 끌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이유가 뭐예요? 범인이니까 못하는 거죠. 뭐 숨는 자가 범인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네. 이게 뭐 논점이 많이 섞여 있어요. 뭐 민주당이 만들었으니까 뭐 처음에는 못 믿겠다 막 이러면서 인력을 축소해가지고 맞아.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빈수처 된 데에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검찰 개혁에 동의 안 했으니까 이 공수처 못 믿겠다, 민주당하고 한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라 죽였던 게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박정훈 대령 수사건에 있어서는 또 공수처를 신뢰하고 여기를 또 믿어보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빈수처 만들어 놓고 빈수처의 수사를 믿자라고 하니까는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지금 수사 아마 4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가 4명 정도 되고 수사관 해봐야 지청 수준입니다. 일개 지청. 근데 일개 지청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살아있는 권력과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수사를 다 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건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 이 사건들이. 맞아요. 그러면 사람의 한계가 있고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근데 여기 맡기고 기다리자. 그럼 시간만 질질 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증거인멸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만들면 공수처 검사들도 오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특검에 간 것도 검찰 공무원으로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와가지고 공수처가 길게도 안 합니다. 짧고 굵게. 아니 공수처 늘리자 그러면 예산 없다 그러고서 또 그분들 고용하면은 평생 정년 보장해야 되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요 사안에 파견. 대해서 파견 받고 딱 120명 꾸려가지고 3개월 해서 결론을 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합니까? 게다가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 관할이 지금 다 찢어져 있잖아요. 일괄해가지고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법원에서 재판을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 반대하는 논리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피하는 하나의 꼼수 내지는 그냥 침대 축구로만 이해가 될 뿐이지 네. 이 법리적으로는 전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 공수처는 기소를 못 해요.
기소권이 없어요. 다시 검찰로 검찰로 다시 넘어가니까. 그 두 분 일을 왜 하냐고.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을 때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지도 네. 의문이에요. 그러면 특검에서 하면 되잖아. 아니 지금 신변호 다 설명했지만 빠르게 짧은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걸 안 하고 길게 늘어져서 한참 걸릴 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침대 축구. 범인이니까 자백을 자백을 하고 했다.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없다.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맞아. 네.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됐기 때문에 다음 주 28일 네. 화요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열리게 되면 그때 표결하죠. 17명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17명이 나 이거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명은 확보가 됐죠. 네. 김웅, 안철수, 유희동. 나머지 14명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신민규 의원님? 근데 일단은 이게 뭐 17명이라고 언론에서 분석한 것은 전원이 다 왔다는 전제 찬성. 위에서고요. 네, 이게 맞아요. 법적으로는 출석, 과반수 맞아요. 출석에 출석 3분의 2가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몇 명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수가 줄어들면은 오히려 가결에는 더 유리해질 수가 있어서 맞아요. 이탈표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내막을 보면은 지금 21대 국회잖아요. 그러면 낙천낙선자들이 국민의힘에 많거든요.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55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55명 중에 일부는 그냥 삐져서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지는 그냥 최소근 상병 이 특검법에 동의는 하는데 가서 표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안 와버리는 수가 있다. 근데 안 오면은 딱 찍히는 거지. 찍히잖아요. 근데 찍히더라도 사유는 둘러댈 수 있죠. 뭐 급한 병원 예약이 지금 뭐 잡혔는데 도저히 그날 아니면 난 못 간다. 이래서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사유로 저는 본회의에 안 올 가능성도 일단은 좀 보이고요. 예. 그 두 번째는 왔을 때도 뭐 집단 퇴장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꼼수를 써도 표결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그 표결 속에서 충분히 전 이탈표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니까 투표를 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찬성 던졌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무기명이니까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많은 의원들이 그래도 21대 마지막 표결인데 그래도 국민적 정서를 알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의 미래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5점으로 평생 남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탈표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신표, 정의표, 진실표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를 하고 싶고요. 그분들한테도. 아니 그게 사실은 상식적이고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표결 찬성 표결인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이탈표가 없다. 그러니까 17명이라고 해도 3명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강한 민주당의 반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네요.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기록되지 말고 의원들이 결단을 해야 된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찬성 투표하느냐 아니면 아예 출석하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제일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뭐 신규 변호사가 이제 뭐 보수적은 저보다 잘 알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통성 기도 한번. 그 아니,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금식기도. 금식기도. 기도원. 기도 한번 들어가세요. 어디를 들어가요? 목사님. 방송을 또 방송을 못하면 해야 안 되니까. 되는데 아니 어디를 방송 안 하셔도 돼요. 됐거든요. 기도하시는 게 더 힘이 아니, 있습니다. 방송할게. 그냥 됐거든요. 기도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들어가. 내가 여기서 할게. 저는 집사밖에 안 됐어요. 서로 보내실 목사님이 가셔야죠. 목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한다. 네. 알겠습니다. 또 삶이 기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이제 지금 현재 의원들 이제 뭐 낙선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출마를 못한 분도 있잖아요. 공천에서 탈락해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적 정서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진정으로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저는 당연히 찬성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당이. 이대로 가다가 당이 망하고 보수가 다 이제 큰 위험에 처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네. 찬성표 던지지 않겠어요? 보수 걱정하시는 거죠? 내가? 보수 진영 걱정. 그러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찬성표를 덜 가능성이 물론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열 몇 명인데 물론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 계속 전화하나 봐. 확인하고 뭐 어떻게 이제 막으려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이제 자리 같은 걸 또 회유하는 자리가 용도로 많으니까.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권에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전부 다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으니까 막판까지 또 차후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생각하면 사실 이건 5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적 저항에 대해서 본인들 국민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 만약 이번에 안 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가면 바로 첫 번째 법안을 네. 이거 발의할 거예요. 또 할 거라고요. 끝이 없이 갈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 중에 뭐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기서 맺고 가야 된다. 이게 뭐 가봐요 또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또 될 텐데 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참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실력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나는 이제 순간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2결이 통과가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탄핵당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치, 거의. 이건 여당에서 완전히 이거는 이제 이탈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탄핵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건데 우선은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21대 의원들 굉장히 지금 악평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제가 이분들 인격까지 공격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 이분들이야 뭐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뭐 여러 고민 속에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쪽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값으로 본인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앞으로 정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거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전화 돌리거나 해서 이제 관리를 소위 말하는 표단속을 하는 건데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국익과 양심에 따라서 직무 수행한다고 헌법에 돼 있는데 네. 이분들이 추경호 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만약에 회유를 받아가지고 꼭두각시처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정말 쪽팔린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겁니다. 온갖 욕을 다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당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당을 통솔할 능력까지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은 저는 그게 국민의힘의 뜻대로 될까? 그래서 저는 뭐 표결하면 아주 재밌는 상황이 발생할 수 그래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